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첫째 아들로 제사 등 시댁 식구와 만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친정집도 제사를 지내기에 제사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만은 늘 시아버지와 시어머님 두 분께서 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물론 제 나이가 어리니 그러시는 건 이해하지만 며느리 또는 아가, 제 이름도 있는데 두 분은 늘 저를 야야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바쁘셔서 그러겠지 했지만 몇 년을 보아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시댁에 가면 제가 엄청 못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듣기 싫어서 어느 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나를 야라고 부르는 거 알아? 남편은 의아해하며 그랬어? 몰랐네. 대답했습니다. 매번 같이 있었는데 몰랐다고? 아니, 그래서 난 너무 그 호칭이 싫어. 나를 너무 하대하는 느낌이야. 내가 말하면 좀 그러니까. 당신이 두 분께 잘 좀 이야기해줘? 저는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제사랑 명절, 생일, 이럴 때만 보는데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이 나쁜 의도로 하시는 거 아닌 거. 자기가 좀 이해해줘. 옛날 분들이라 그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어 저에게도 동서가 생겼습니다. 나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동서에게 아가, 며느라가 하면서 다정하게 불러주셨고 저에게는 변함없이 야, 이거 좀 해라 하며 저에게는 변함없이 대하셨습니다. 동서가 옆에 있을 때면 저는 더 부끄러웠습니다. 비슷한 또래인 동서와는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가끔 차도 마시고 자주 전화도 하는 사이가 되었고 어느 날은 동서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근데 원래부터 친하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형님한테 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얼굴이 빨개졌고 그 모습을 본 동서도 눈치를 챈 듯 미안해했습니다. 형님, 기분 나쁘시면 어머님께 존칭에 관련해서 이야기하세요. 자기 친딸도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남편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데 제 마음을 알아주는 동서가 나타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동서에게 위로를 받고 헤어진 날 도저히는 이렇게 당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추석이 다가왔고 동서에게 동서, 나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니 동서는 형님, 그럼요. 이런 건 말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게 넘어가는 건 아니죠. 하며 저를 응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같이 나무를 묻히고 있는데 시어머님은 저에게 야야야 간장 좀 줘봐라 했습니다. 아, 네 하며 간장을 확 부어버렸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소리치셨고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져서요. 얼른 다시 사오라고 할게요. 하며 거실로 나가 야, 둘이 가서 고사리랑 좀 사와 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저를 쳐다보았고 눈이 동그래진 남편은 여보,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말하길래 너랑 네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방에 있던 시어머님은 달려나와 너 뭐 잘못 먹었니? 어디서 야라고 하는 거야? 황당해하며 말하셨습니다. 왜요? 어머님? 어머님도 저 부를 때 야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그러는 건 너가 나보다 밑에 사람이니까 그렇지. 하시어. 아, 며느리는 밑에 사람이라서요? 근데요, 어머님. 남편이랑 저는 동갑이고 도련님 저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야 맞는데요? 했습니다. 시모는 당황해하며 너랑 내가 같니? 어디 남편한테 야야? 너 가정교육을 어찌 받은 거니? 하셨습니다. 아, 그럼 어머님은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며느리한테 야야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서는 저를 보며 웃으면서 화이팅 하는 손을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냐?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꾸야?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님, 왜 동서한테는 매번 아가, 며느라가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하며 대답했습니다. 쟤는 우리 집 식구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너는 내가 편해서 그런 거고 왜 이렇게 까탈스럽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유난 좀 떨지 마라. 지금 음식 준비하는 것도 정신 없어 죽겠는데?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아버님은 야, 너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서 집안 분위기를 망쳐? 호통치며 말하셨고 아니요, 아버님. 저는 남편한테 두 분이 저를 막 부르는 거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좋게 이야기했는데요. 전혀 고쳐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요. 분위기 망치려는 게 아니고요. 더욱 좋게 하려는 거예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제가 했던 말을 기억했는지 두 분 다 앞으로 집사람한테 야야야 하지 말고 이름을 불러주시거나 첫째 며느리라고 존칭해주세요. 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쓸데없이 알았다, 알았어 소리치셨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우리는 다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했던가요.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다시 한번 저에게 야, 이것 좀 들어봐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하니까 야, 너 내 말 안 들려? 하셨고 저요? 저는 야가 아닌데요? 했습니다. 거기서 어머님은 화가 났는지 정도껏 해라 하며 노발대발 하셨고 오히려 저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거실로 들렸는지 다시들 모여들었고 아버님은 너 진짜 오랜만에 가족들 기분 좋게 모인 곳에서 꼭 분위기를 이따위로 만들어야겠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그러게요.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 보니까 기분 좋은데요. 좋게 좋게 넘어가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부탁드렸는데 어째 두 분 다 하루를 못 넘기세요? 심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제 기분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가 너 기분까지 생각해줘야 하니? 우린 너의 또 다른 부모님이야. 딸 같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저도 곱게 자랐고요. 우리 엄마도 저한테 한 번도 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어머님 아들한테 한 번도 야야 한 적 없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따박따박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이제 와서 존대라도 써주랴? 어머님은 말씀하셨고 아니요, 존댓말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존칭을 해달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서요.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어머님은 시부모님이 그렇게 부르면 내내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지. 너는 이를 키우니 네가 싫으면 우리 안 보면 되겠네? 하며 소리치셨습니다. 안 보고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머님이 그게 편하시다면 더 이상 안 올게요. 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뭐야? 너 내가 만만하니? 소리를 꽥 지르면서 주방에 있던 나물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이제는 폭력까지 쓰시네요. 어머님 마음 충분히 알았어요. 더 이상은 여기 안 올게요. 시부모 없는 셈 칠게요. 하며 나가려는데 아버님은 이렇게 하고 가면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제사는 지내고 가야지. 저를 붙잡으며 말하셨습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제 조상도 아닌데 제가 굳이 왜 해야 하죠? 하며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집안에서는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따라온 남편은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부모님께 자기가 먼저 사과하자. 지속적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도 그날 봤잖아. 그리고 사과할 거면 두 분이 먼저 하시라고 해. 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쩔쩔매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내던 어느 날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큰애야, 할 말도 있고 오랜만에 가족들 모여서 밥이라도 먹자. 카톡을 본 저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셨나? 하는 생각을 하고 주말에 남편과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도련님네도 왔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가 속상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역시 세게 나가야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나이도 어린 게 어른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일단 미안하고 난 사과했으니 너는 무릎 꿇고 사과해라. 어이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이럴라고 저 부르셨어요? 저는 물었고 시어머님은 인생 선배로 아랫사람 버릇은 고쳐야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말한 뒤 나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며 어머님은 말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저는 순간 멍 때렸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동서가 이딴 집구석이 다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옆에서 듣고만 있었는데 제가 시집을 잘못 샀네요. 저야말로 이딴 집구석에서 못 살겠습니다. 야, 이혼해. 하며 도련님한테 말한 뒤 시댁을 나갔습니다.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해졌고 도련님은 신발도 안 신은 채 동서를 따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두 아들은 졸지에 호래비 신세를 질 뻔했지만 둘 다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뒤 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날이 있으면 두 가족만 만났고 두 남자들은 열심히 요리도 하고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댁 없는 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때만 되면 카톡을 하시어 자기가 잘못했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답장을 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막대하는 시부모님 있다면 참지 마시고 똑같이 해주세요. 바보처럼 살다간 제꼴납니다. 남들이 봤을 땐 제가 모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제 행동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은인인 동서에게 항상 고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